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멕시코 땅 아즈텍 제국을 정벌한 코르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멕시코를 스페인 왕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바르틴 코르테스인데 먼노와 도나 카를라 피사로 알타마리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서 깊은 명문 집안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14세가 되자 그의 부모는 스페인 정서부에 있는 살라망카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젊은 시절에 그는 무재배하고 오만하며 짓궂고 싸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코르테스는 여자들에게 빠져들었고 시골 생활에 실망했으며 얼마 전 콜럼버스가 발견한 서인도 제도 이야기에 흥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1501년 스페인령 서인도 제도의 총독을 지닌 니콜라스 네 오반도와 함께 서인도 제도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어떤 유부녀의 집에서 도망치다가 담장이 무너져 다치는 바람에 계획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이탈리아 전쟁에 참전을 생각해서 스페인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발렌시아로 떠났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대신 거의 1년 동안 빈둥거리며 헛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보물을 가득 싣고 그곳 정치의 물씬 풍기는 배들이 들어오는 스페인의 남쪽 항구들은 분명 그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1504년 히스파니아에 올라 지금의 산토도밍고 섬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나이 19세였습니다. 히스파니아 올라 산토도밍고 쿠바 시절 히스파니아 올라 산토도밍고에 도착한 그는 농사를 짓는 한편 시의 공정이 되었으며 6년 동안은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매독에 걸려있는 바람에 1509년 남아메리카 본토로 떠난 디에고 데 디쿠에서와 알론소 데오다의 원정대에 끼지 못하였습니다. 이 원정대의 탐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511년 매독 병이 낫자 그는 디에고 베라스케스와 함께 쿠바 정병에 나섰습니다. 베라스케스는 쿠바 총독에 임명되고 고려대사는 전락한 세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대사는 원진민노의 소유권과 새로운 수도 산티아고에 맨 처음 지금 집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으며 식민지 불평분자들은 그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코르테스는 벨라스케스가 구애하고 있던 여자의 동생인 카탈리나 호예라스와 연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연애 사건은 약속 파기, 투옥, 산성, 감금, 이체를 탈옥, 하인으로 변장하여 강을 헤엄쳐 건너 성녀로 탈출한 등 일련의 그 모든 우스운 사건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코르테스는 카탈리나와 결혼하고 벨라스케스와 화해하였습니다. 코르테스는 산티아고 시의 시장으로 이철에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풍치와 태도, 대화, 먹고 옷 입는 방식에서 거물의 풍부를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태의 식민지를 세우라는 그리 할바의 노력이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어온 뒤 벨라스케스는 그를 돕기 위해 코르테스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르테스를 새로운 원정대의 도덕으로 임명한다는 협정은 1518년 10월에 맺어졌습니다. 코르테스는 신세계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정치를 경험하였습니다. 때문에 벨라스케스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형제와 전우들이 참된 마음 믿음으로 십자가 표지를 따르자 이 표지 밑에서 우리는 정복할 것이므로 라고 선한 깃발을 앞시고 무지한 많은 부하들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지적 감각, 행정으로서 쌓은 오랜 경험, 실패한 수많은 원정에서 얻은 지식, 무엇보다도 뛰어난 연설 능력으로 1개월이 채 지나지 전에 육척에 베어 300명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벨라스케스의 반응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질투가 난 벨라스케스는 원정대 지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빨리 코르테스는 쿠바의 다른 항구에 더 많은 병력과 배를 모으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1519년 2월 마침내 유카탄 해안을 항해 떠날 때 그는 11척의 배와 500명의 병사 약 100명의 선원과 말 16피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벨라스케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원한을 샀습니다. 그 결과 함대 내부에는 불만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벨라스케스의 함대 지휘관이 데오르다스를 약탈 원정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권태의 상병 코르테스는 다른 어떤 원정대 지휘자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군대를 훈련하고 엄한 규율로 말을 단련하여 응집력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타고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타고 온 배들을 모조리 불태움으로써 불만의 단어에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보였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으로 그는 비수준으로 진심이었습니다. 그 자신과 부대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진민을 정복하는 일에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열세는 아즈텍 제국의 내부의 정치적 위기에 있었습니다. 지휘자로서 코르테스의 명령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그는 결국 20만 명이 넘는 원주민 동맹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공주를 찾아본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아즈텍 쪽의 언어인 나우트라를 사용한 것이 아즈텍 공주는 그의 혀가 되어 주었습니다. 원주민 문제에 대한 조언자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의 정부가 애인이 되었습니다. 아즈텍 쪽의 마지막 황제인 몬테스마의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마음을 가벼이 움직여 마침내 자신에서 코르테스의 호러가 되게 한 것도 바로 아즈텍 공주였습니다. 아즈텍 제국에 대한 코르테스의 2차례 전투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 비범한 공주를 사로잡고 끝까지 충성하게 만든 그의 능력에 침묵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정치적 책략과 질투는 코르테스가 각광을 받는 동안에도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 그의 문제는 벨라스케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자신이 직접 멕시코 해안에 세운 도시 벨라스코스의 총사령 겸 재판장으로서 선출됨으로써 이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편법이었지만 법률과 도시 문제 개혁을 쌓은 사람이 아니면 그 진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공력은 쿠바 총독의 임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왕의 소유인 한 도시의 권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안정장치에도 코르테스가 그의 혼자 힘으로 아스텍족의 수도인 테노치틀란을 차지했을 때 반필라 나르바세가 이끄는 쿠바의 스페인군이 코르테스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코르테스는 야습으로 나르바에스를 무찔렀지만 가장 무모한 지휘관인 페드로 데 알바라도에게 테노치틀란을 맡겨놓고 해안으로 진군한 것은 노체트리스테 스페인군이 테노치틀란에게 계멸 상태로 퇴각한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이러한 재난에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재난 벨라스케스가 스페인에서 후안 로드리게스 데 폰세카 주교와 서인대 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시한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코르테스가 테노치틀란의 거리와 원한을 차례로 정보하여 마침내 그 도시를 파괴하고
카리브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는 그 거대한 영토의 절대적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를 서서히 역화시켜 파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스페인의 정치와 관료사였습니다. 정복자로서 성공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의 작전 지역이 정치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8,000km나 떨어져 있을 경우 그의 입지와 정치적 공격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코르테스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장문의 보고서 즉 칼로스 1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에게 5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비의적 자유로운 통치자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멕시코를 독립왕국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서인도 제도의 장군 이건희가 돌아온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친 복문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독립왕국 건설은 제한감을 느꼈습니다. 1524년 코르테스는 타원과 정무에 대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온두라스의 밀림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비참하게 끝난 원정에서의 2년간에 걸친 행견 생활은 그의 건강과 지혜를 손상시켰습니다. 코르테스의 관리들은 그가 원정을 떠날 때 맡겨놓은 재산을 가로채버렸습니다. 이 관리들은 잔혹한 행정을 뱉고 그로 인해 혼란이 스페인에게 보고되어 스페인 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르테스가 황제에게 보낸 5번째 편지는 자신의 무모한 행동을 위해서 정당화하고 있으며 폐허의 눈을 흐리게 만든 다양하고 유력한 경쟁자와 적들을 신랄하게 공개하는 것을 맺고 있습니다. 스페인 관료들은 루이스 폰세테 레온이 이끄는 조사단을 보냈지만 조사단은 신들에게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코르테스는 그를 독살했던 행위를 받고 자기 영지로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28년 코르테스는 황제에게 직접 자신의 정당을 호소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런 배에 보물을 가득 싣고 방대한 수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칼로스 황제 1세는 톨레도에 있는 궁정에서 그를 맞이하여 도덕으로 승인하고 바이오 후적의 자기를 내렸습니다. 그는 또한 공적 가문의 딸과 재혼하였습니다. 1530년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령 식민지인 누에바의 파냐로 돌아간 그는 그 지역이 무정무상태에 뻗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거듭 주장하고 약간의 질서를 회복한 뒤 멕시코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영지로 은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저택을 짓고 태평양 탐험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마침내 총독이 임명되었습니다. 1540년 코르테스는 스페인에 돌아갔습니다. 이때쯤 그는 아주 한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생활은 갖가지 소송 때문에 비참해졌습니다. 나는 늙고 가난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라고 신음하였습니다. 코르테스는 여러 번 폐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멕시코로 돌아가도 좋다는 타락을 받았지만 세비야 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시대 제국을 정복한 스페인은 코르테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장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